2025년 2월 15일, 우리는 다양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난데없는 계엄을 선포하고 친이 쿠데타에 놀라고 분노한 시민들은 저마다의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함께한 시민들은 서로의 불안과 분노를 다독이며 민주주의의 새 장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물결에 동참하며 우리의 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힘을 더 내야 하는 지금, 그래도 하루 두 번 깔깔 웃을 수 있는 곁에 선 사람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데요. 30년 전엔 어땠을까요? 정말 많은 골목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골목에 비슷비슷하게 생긴 그런 판잣집 모양의 작은 집들이 진짜 어마무시 많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고요. 골목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었죠. 다가서도 부족했고 또 공부방이나 뭐 이런 시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골목골목에 아이들끼리 노는 그런 모습도 되게 많았고, 집에 방치되어 있거나 뭐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당시 서울의 4분의 1이 이런 형태였는데 우린 달동네라고 불렀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변화시키고 이 힘을 모아 공동체, 더 크게는 사회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관악구에 주민운동이 처음 시작한 걸 김혜경 사라쌤이 73년 정도에 난곡에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국수 모임을 하시고, 그걸 이제 주민운동의 시작?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고, 80년대부터 빈민운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활동가들이 많았었고, 저희 애기방이나 공부방 활동가들도 굉장히 많았고, 센터들이 한 20-30곳은 좋게 됐던 것 같아요. 지역 조사도 하면서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고민하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활동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맞벌이 부부들이 너무 많은데 타가시설은 너무 부족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는 타가소, 공부방도 많이 만들고, 야하, 민중교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애기방이 생기기 전부터 희망교회가 있었고, 90년도쯤에는 저희 구동의 봉천동 나눔의 집이 또 문을 열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 90년대에 들어서는 봉천 36동, 59동, 신림 7동, 10동의 지역 활동가들의 모임, 센터 협의체 모임, 주민의 건설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습니다. 오구동 같은 경우에는 센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희망교회도 있었고, 나눔의 집도 있었고, 위에 작은 우리 공부방도 있었고, 또 천주교 쪽에 사는 평화의 집도 있었고, 활동가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분들하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골목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막걸리도 같이 먹고, 같이 관계를 만들고, 이 주민들하고 같이 뭔가 해보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지역발전 추진위원회라는 모임을 만들었고요. 그 모임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구암초등학교에서 주민노래자랑을 했었는데, 김동원 감독님이 또 아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연예인분들을 섭외하시고, 동네에서 하는 노래자랑에 꽤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오시니까 주민분들이 한 2,000명 정도 그렇게까지 모여서 같이 동네에서 노래자랑도 하고 단오잔치도 하고 이랬던 기억 되게 나고, 또 되게 다들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되게 고지대에 사는 분들은 사실 연탄 배달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래에서 너무 힘드니까. 고지대 분들의 연탄 배달 같은 활동도 같이 하고,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다양한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 신문들도 같이 만들어서 지역 소식도 같이 전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활동을 오구동에서만 한 게 아니라 봉천 36동도 그런 지역의 센터들이 많이 여러 곳이 있었고, 그 센터 활동가들이 모여서 같이 어머니 학교를 같이 한다든지, 곧 닥칠 그런 재개발 문제를 같이 좀 공부를 한다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했고, 아마 난곡 신림 7동, 10동 그쪽에서도 센터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활발하게 벌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천 5동, 6동, 2동을 중심으로 재개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생존권의 위기, 지역 해체의 위기, 당장에 해결해야 하는 큰 위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활동가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안정을 도모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필요로 95년 3월 14일 관악주민연대가 결성된 것입니다. 주민연대를 만들기 전에 준비하는 활동이 있었어요.
94년에서 95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에 여러 곳에서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절기에 강제 철거를 금지하는 주민청원을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각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대책위원회들 그리고 지역의 활동가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1만 명 가까운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의 성과로 관악구의 문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돼서 95년 3월에 관악주민연대를 만들게 됐죠. 창립 이후 관악주민신문사 설립, 구립청소년 공부방 위탁 운영, 관악자활지원센터 운영과 도림천 복개 반대 활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반대 활동, 새로 입주를 시작한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임대료 인하 투쟁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을 넓혀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자기 센터의 일뿐만 아니라 주민연대 일도 해야 되고 뭐 재개발에 대응하는 이런 일들도 해야 되다 보니까 활동가들에게 굉장한 피로의 누적도 분명히 있었죠. 무엇보다 주민연대 입장에서는 재개발 지역을 지원하는 이런 일들을 너무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재개발 이후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철거 싸움이 마무리되면서 갑자기 주민연대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그리고 활동가들도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나, 이런 것에 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2000년 총회를 통해 새롭게 정관을 만들고 단체의 목적, 목표를 다시 세우고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IMF 이후 실업극복 국민운동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주민을 직접 만나고 다양한 센터들과의 결합을 통해 관악주민연대를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함께 만들었던 활동가들이 99년 한 해를 내내 거의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고, 아시겠지만 또 99년은 이제 IMF 와중이었잖아요. 재개발에서 실업극복 활동으로 전환하는 되게 중요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깊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워크숍을 했었죠. 지역에서 지역 활동가들끼리도 하고 다 같이 모여서도 하고, 연차가 어린 활동가들끼리도 하고, 젊은 활동가들끼리도 하고, 선배 그룹들끼리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룹들이 같이 모여서 워크숍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3년마다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 비전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그랬군요. 머리에 진이 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와, 대단한 일들을 해왔구나. 새로운 변화를 향한 갈망이 지금의 관악주민연대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2002년 10월부터 시작된 실업극복 국민운동위원회의 실업자 지원센터 사업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임대아파트 주민역량 강화 사업은 그동안 관악주민연대가 관심을 가져왔던 실직과 빈곤 가정,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조직의 활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실업자 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002년이면 IMF를 막 극복하려고 하는 때였잖아요. 그래서 실업극복 국민운동이 선물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면 2002년쯤 되면서부터는 사람들에게 본격적인 이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알선하고 또 그 일자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때였어요. 그때 저희도 청소하시는 분들을 조직화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도 했고 구인구직을 연결해주는 그런 활동들을 꽤 오랫동안 열심히 했었습니다. 임대아파트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은 재개발 이후의 세입자들이 임대주택으로 거주 환경이 변하면서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주민을 만나는 거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철거 때 만났던 주민들도 있었지만은 새롭게 만나는 주민들이 있었고, 이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주민 만나기 과정과 그다음에 발굴된 주민 리더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과정, 그 당시 임대아파트 주변에 있었던 두리안항 공부방 등등과 녹색가게, 공천동 나눔의 집, 이런 자원들을 조직해서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지원하는 조직 네트워크를 만드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성장학교는 스스로 자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는 교육 훈련 과정으로 했었고, 그게 잘 돼서 그 성장의 나눔의 과정으로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지원하고 함께하고 했기 위해서 잘 운영했던 기업. 그 당시 만났던 많은 주민분들이 지금 생각이 나네요.
뭐 대표까지 역임하셨던 김숙기 선생님, 뭐 최인자 선생님, 뭐 등등. 지금 보지 못하지만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에 더하여 2002년엔 예산 소모임을 운영하며 지역 정치에 관심 있는 주민을 조직하며 참여자치센터를 열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평가,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예산 분석, 예산학교, 지방선거 정책 제안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성 활동들이 종료되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업이 전국에서 10개 정도가 운영이 됐었고 복지관 시민사회 합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근데 다 같이 입법화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종료되고도 한 2년 정도를 임대아파트 주민 리더들하고 계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리소의 문제나 정책의 문제들에서 대응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매달 공부도 하고 리더십 교육도 하고 새로 임차인 대표회의 선거 때 다른 임대아파트 주민 리더가 공천 3동에 있던 대우아파트 새로운 임차인 대표가 뽑히는 과정에서 이야기도 해주고 선거도 돕고 했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2006년 임대아파트 프로젝트 사업이 종료된 것과 한국 사회 정치가 보수화되면서 관악주민연대 활동에도 큰 변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대적 여건이나 상황들이 되게 엄혹하기도 했었고 대응해야 될 사안들이 워낙 많았었습니다. 관악주민연대가 지역사회 중심이 돼서 다른 제사회 정당들과 함께 미친소, 미친 교육 반대, 광우병 반대, 네트워크, 4대강 관련된 네트워크에 대해서 관악에서 중심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관악주민연대가 또 기억이잖아요. 선언문이나 이런 거 했었을 때 가장 앞자리에 들어서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선정이 안 되거나 이런 불이익도 감수했지만은 또한 관악구에서는 2009년에 터진 관악구청장 인사비리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구청장이었던 분의 와이프가 인사 과정에서 뇌물청탁 수수를 했던 과정이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드러났던 과정이 있었고 관악구에 있는 시민사회와 제정당들이 모여서 반대 대책위를 꾸렸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최초로 시민사회들이 힘을 모아서 한 100개 정도의 현수막을 달려서 이것들을 여론화시키는 과정이 있었고 실제로 이거로 인해 재판도 받아봤던 경험이 있었고 이러한 대응은 이듬해 치러진 2010년 지방선거에 관심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기분 좋은 정치 관악 유권자 연대, 올바른 참여 예산제 제정을 위한 관악 네트워크, 임대아파트 대표자 협의회, 임대아파트 지원 네트워크, 라운제나 꽃마을 도서관, 열린 공부방, 녹색 가게 등의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안 대응에 집중하다 보니 주민을 직접 만나고 조직하는 일상활동에 역량을 투입하는 게 어려워 사과나무 공부방과 녹색 가게가 문을 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사과나무 공부방이 나타났던 배경에는 철거운동 속에서 사과방이나 애기방 활동들이 공동육아 어린이집인 씩씩이 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근데 씩씩이 어린이집은 초등 이전까지의 과정을 담당했었고 초등 대안 교육은 어떻게 진행할까 하다가 씩씩이 어린이집 활동했던 교사분들, 학부모들이 모여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기억으로는 한 3명의 자녀 정도가 다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외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따오면서 한두 명의 실무자를 배치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어려움을 계속 1, 2년 동안 겪어왔지만 버텨왔었고 결국에는 문을 닫는 게 현명한 판단이겠다 해서 문을 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라운제나 꽃마을 도서관, 열린 공부방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던 관악주민연대는 직접 주민을 만나는 주민자치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2012년부터 약 4년간 새로운 활동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당시 막 시작하고 있었던 주거복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단법인 전환을 꾀했고요. 생활정치 활동은 일상적으로 구의회를 감시를 넘어서서 평가하는 활동으로 발전시킨 것이고요. 생활문화 공동체는 임대아파트 활동 때부터 진행되어 왔던 라운제나를 나눔이웃이라는 이름으로 좀 개명을 했죠. 조직의 내용이나 활동 모습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국 사회에도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인식들이 높아져 갔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역에서 실천하는 주민 모임으로 꿈에바를 조직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도서관 활동이라든지 나눔이웃 활동, 에너지 환경 활동들이 마을 학교, 마을 신문, 마을 달력, 백인의 산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많이 엮어졌는데요. 그런 노력의 결과로 관악주민연대는 주민자치와 주민정치라는 활동 방향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옹호, 주민 자치의 실현,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진보적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 만들기라는 핵심 가치를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연대 활동으로 기억에 남는 거는 도림촌에 수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만든 정책이 관악산 계곡에 댐을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체들이랑 연대해서 관악산 댐 공사를 저지시키는 그런 활동을 했었고요. 참여예산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으로 시작한 참여예산 네트워크라는 활동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지역에서 추모하고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으로 관악 주민행동이라는 연대 활동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동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한남은수 정비 노동자가 해고되면서 그 노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남은수 공동대책위원회 활동도 있었고요. 노숙인 쉼터가 사라진다거나 청소년 자활이 사라지는데 지역에서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구청도 그렇고. 이렇게 지역의 사회복지가 축소되는 것에 대응해서 한시적으로 관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구성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당시 일본 시민사회하고의 교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의 성장, 사회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눈에 보이시죠? 2016년부터는 주민 자치를 강화하고 주민의 정치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 복지를 심화시키는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진행된 변화와 성장에 힘입어 2016년 이후에는 에너지 환경, 나눔 이웃, 도서관 등 각 분야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 리더의 활동력을 모아냈습니다. 바로 제가 참여하고 여기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기반활동 운영위원회입니다. 관악주민연대 운영위원회는 분야별 활동의 리더와 활동가들이 함께하며 사무국의 집행력을 500% 아니 1000% 높이고 있죠. 주민정치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는 관악 공동행동의 창립인 것 같습니다. 2018년도 3월 달에 창립이 됐는데 사실 사전 작업까지 치면 2016년부터 끊임없이 노력했던 상설 연대 조직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관악 공동행동을 통해서 기존에 관악주민연대가 진행을 했던 의정평가 사업이라든지 실천인문학과 같은 교육사업 이런 것이 지역사회로 더욱 확대될 수 있었고요. 2013년 이후에 주거복지 전문 기관으로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정치 지형의 변화라든지 어떤 정부 정책의 변화 때문에 많은 부침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정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주민들한테 주거복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 제안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 하지는 못합니다. 철저하게 연대와 네트워크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두산 임대아파트 단지에 저희가 열린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관악구에 있는 30개 가까이 되는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아동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있죠. 그런 역할 플러스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만나고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활동이나 욕구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지금까지 잘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19로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지만 관악주민연대는 활동의 기본을 다시 돌아보며 단체의 사명과 핵심 가치를 이렇게 재구성했습니다. 30주년을 앞둔 작년 2024년엔 30년을 돌아보며 10년을 이끌어줄 비전을 함께 상상했습니다. 주민 활동력 확장, 공동체 경제의 실현, 지속 가능한 조직 기반, 돌봄으로 지역사회 조직, 이 4가지 비전을 세웠습니다.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만날 새로운 주민, 새로운 활동, 새로운 지역사회 등등 기대되고 10년 후의 모습이 어떨지 상상해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을 상상할 때 너무 행복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상상만으로 멈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우리라는 공동체가 함께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그 상상한 모습에 더 가까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 앞으로의 10년을 걸어가 주실 거죠? 이상으로 모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